첫날이죠. 공부 계획이라든지 국어에 대한 과목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총 5과목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어는 5과목 중에서는 조금 쉬운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접근이 좀 쉽습니다. 이것도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독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고 해석이 가능하니까 국어 공부는 사실 전혀 하나도 안 해도 이렇게 빵점이 안 나올 수 있는 과목이 국어라는 과목입니다. 국어는 그래서 빵점 맞는 것이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빵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5과목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국어인데, 나중 되면 좀 국어가 조금 발목을 잡는다 그래야 되나?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늘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과목이 국어라는 과목입니다. 그건 나중 되면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일단 접근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쉬운 이유가 국어는 80점 내지는 85점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되게 쉽습니다.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수업을 할 수업의 과정인데 요겁니다. 요게 1단계인데 요 1단계 언어하고 한자성어 있죠. 요것만 잡으시면 80점, 85점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80점, 85점 가지고 사실 안전하게 합격 컷을 넘겼다 보기는 좀 어렵죠. 좀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80점 내지는 85점 맞으면 아주 기분 좋게 떨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한 90점 이상 정도가 돼야 그래도 고득점 내지는 합격 컷을 넘긴 그런 점수라 볼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80점, 85점은 좀 어중간하게 한두 개가 좀 부족하죠. 합격 컷을 넘기기 위해서 이제 좀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공부가 이 파트입니다. 한자라든지 고유라든지 이런 파트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시간 투자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별로 없거든요. 예, 외울 것은 공부할 건 되게 많은데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이 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두세 문제입니다. 근데 두세 문제를 다 틀려버리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문인데 하여튼 공부는 이런 세 개의 단계를 봤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국어에서 80점, 85점을 얻는 과정은 되게 쉽다 그랬죠. 그건 요 두 개 언어 파트하고 한자성어만 잡으면 어떤 난도를 보이든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또 이게 출제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80, 85점까지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건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가지로 안 되니까 이제 합격을 위해서 요걸요.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문은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국어라는 과목인데 또 나중에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과목도 국어라는 과목입니다. 이건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에 기복이 있을 수 있죠. 어떨 때는 지문이 잘 읽혀서 답을 잘 정확히 맞추는데 어떨 때는 좀 애매한데 찍었는데 그게 또 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요것 때문에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또 암기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고 나서도 내가 맞췄는지 틀렸는지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또 이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점수에 기복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과목이 국어라는 과목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는 80점, 85점까지의 과정은 되게 쉽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언어적인 부분하고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춤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언어적인 부분하고 한자성어만 정확히 공부해 두시면 80점, 85점까지는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시면 되고요. 제가 몇 년간의 어떤 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의 문제입니다. 그 형태를 보면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 속에는 문법도 포함되고 또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사실 요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앞까지는 요 파트 언어 파트하고 요 부분의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았습니다. 총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여기서 다 나왔거든요. 근데 2017년도 이후부터 문제의 기류가 조금 바뀌었는데 지문을 이용한 문제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시험은 대체적으로 조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런데 이게 시간을 좀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의 형태로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혹시 2018년도 이후입니다.
이게 이제 지문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문학 지문, 비문학 지문. 보십시오. 총 20문제 중에서 요까지는 그래도 요렇게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늘어났죠. 13문제, 11문제, 15문제. 이게 20문제에서 15문제가 지문을 이용한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기본적으로 12문제, 또 13문제까지요.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쪽의 비중이 좀 높아져 가지고 문제의 형태는 좀 쉬워졌고 문제 푸는 시간은 좀 길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 대한 출제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제 경험상 이게 한두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점수 관리만 잘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5점까지는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이거다. 이 언어적인 부분을 먼저 잡고 문법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요 언어적인 부분을 이 수업을 통해서 한 5주 가까이를 수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1권 제일 뒤에 한자편에서 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자성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한자성어는 조금씩 해두시면 굉장히 나중에 점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으로 이런 과정은 알고 있으십시오. 이게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될 첫 번째 과정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잡히면 요거 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잡히면 이제 요거 신경을 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고,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번 달부터 수업의 과정이 좀 바뀌었는데 예전까지는 5시간 하던 수업을 이제는 8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의 형태도 좀 바꿀 것이고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데요. 요 기본서를 통해서 하는 요 수업, 요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수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수업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공무원 국어에서 배워야 할 모든 이론적 지식을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과정 끝이라면 보통 이제 이 과정으로 넘어오는데 요 심화 과정은 요겁니다. 요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 요걸 사실 요걸 제가 7, 8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과정은 요걸 할 것입니다. 요게 9, 10 과정입니다. 요 지문은 아까 문학 지문, 비문학 지문, 문학 지문에 대한 얘기인데 그 자세한 것은 요 1년 클이 있죠. 제가 요 1년 커리를 나눠드렸는데 요 커리에 제가 되도록이면 이 커리의 형태를 따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11월 달 12월 내년까지 할 제 수업의 형태를 다 정리해 놨고요. 요 뒤에 보시면 좀 글씨는 좀 작지만 각 수업의 특징들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특징들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기본적으로 국어는 굉장히 수월한 과목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요번 과정은 요 과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에 어떤 시간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90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학원이 2개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내년 시험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0 과정 남았죠? 올해는 11, 12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납니다. 내년 1, 2 과정 그리고 3, 4 과정 들으시면서 국가직 시험을 보게 됩니다. 보통 3월 달이나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5, 6 과정 들으면서 지방직 시험도 같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 들어왔지만 굉장히 좀 어중간하고 좀 위험한 시기에 들어온 것이에요. 빡시게 하지 않으면 내년 시험까지 사실 이론적인 내용을 채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올해는 2번의 과정밖에 없습니다. 이론을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이 9, 10 과정, 11, 12 과정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7, 8 과정을 정리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학생들한테. 올해가 가기 전까지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4과목의 이론적인 정리는 끝내고 내년 1,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해 나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90 과정이 되니까 내가 마음이 좀 바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과정이 몇 과정 안 남아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 경우에는
아마 이론적인 정리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빠듯할지 모르니까 내년 1, 2월 달 과정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은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3, 4월 달 조금 좀 임박하지만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하면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않으니까 지금 이제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우리 학원 시기는 굉장히 빨라요. 2개월 과정으로 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되게 빠르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기본 강의를 지금 듣고 있지만 기본 수를 듣고 가지고 국어를 처음 공부하고 있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일단 지금까지는 혼자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수업에 의지해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최대한 많이 들어둬라. 올해까지 90과정, 11, 12과정까지 됐죠? 그리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얕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해 나간다. 아니면 과목에 따라 1, 2월 달까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이나 행정학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목은 어쩌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기본수를 붙들고 공부를 해야 될 그런 과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어라는 과목은 올해까지는 기본적인 모든 이론적인 내용은 다 끝낸다 생각하시고요. 공부 계획을 그렇게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것이죠. 3월 달 시험이 있는데 1, 2월 달까지 아니면 시험 첫날 밤에 국어의 기본서를 보실래요? 아니면 국사책을 보실래요? 시험 첫날이면 국어보다는 국사를 보는 것이 낫겠죠. 그게 뭔가면 짧은 시간에 그래도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암기 위주의 과목을 보시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까죠?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둘 과목은 정리해놓고 끝까지 기본서를 붙들고 있어야 할 과목이 있다면 행정법, 행정학, 국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뒤에 배정했어요. 공부 계획을 잘 한번 짜보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듣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 이 수업도 같이 들으시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11, 12 과정은 이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그 1년 커리에 집어넣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까지 하여튼 영어를 제외한 영어는 계속 공부해야 될 테니까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4과목은 최대한 기본서를 한번 끝내본다는 공부 계획을 가지고 빡시게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올해까지는 문제풀이에 의지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이론 정리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요 공부 계획을 그렇게 미리 배정하시라.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아니면 늦어도 3월 달부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해 나간다. 큰 계획을 세우시고 공부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시간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그러니까 내년 시험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 과정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개강이 되고 있으니까요. 요 과정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거 하고 내일은 요거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문활은 그 뒤에 그 자료가 있으니까 요걸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국어는 크리만 좀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나중에 속 썩이는 과목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5과목 중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국어니까 빨리 끝낼 수 있을 때 빨리 끝내놓고 나머지 기본서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될 과목들에 나중에 어떤 그 시험 볼 때까지 공부 계획을 잘 짜시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무난하게 내년 시험 상반기 시험에서 어떤 실력의 정점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 빨리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년 시험까지 빡시게 잘 한번 짜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내용이었고 이제 본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총 3권이 있죠. 1권과 2권은 이론편이고 3권이 문제편인데 수업의 진행은 1권과 2권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3권 문제는 주로 기출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수업의 진행은 1권과 2권. 진행 순서는 1권 끝이 나면 2권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예상은 1권이 아마 한 6주 남짓 될 것 같아요. 6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5주 가까이가 언어적인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쓸 것입니다. 하여튼 요 1권이 끝이 나면 제가 2권 가져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것만 계속 가지고 오시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본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목차 지나면 목차 뒤에도 다시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요 올바른 언어 생활 이거 한번 펴보십시오. 예, 목차 지나면 목차 뒤에 다시 페이지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4페이지 한번 펴보십니다.